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요 며칠. 많은 분들이 참 투자 생활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내공을 다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좀 어려운 얘기보다 제가 요 며칠 보다가 재밌게 느껴져서 이 기회에 한번 훑어보고자 하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재밌고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급락장에서도,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상한가를 친 종목이 있어요. 어제 그제 포스코 엠텍이랑 PJ 메탈이 상한가를 쳤었는데 이 두 종목이 보면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한 게 포스코 엠텍은 73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게 삼창 계열로. 그리고 포스코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한 회사죠. 그다음에 PJ 메탈도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포스코에 이제 납품을 개시를 하던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다 지금의 회사에 있었던 회사는 아닌데 굉장히 건전하고 업계에서도 명망이 있었던 회사인데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각각 다른 이유로 회사들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포스코 엠텍은 그 주인이 포스코 계열로 들어가면서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가 됐고요. PJ메탈은 풍잔비철,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의 하나의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돼요. 근데 이때 편입이 될 때 원래 모기업에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알루미늄 탈산제 이제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회사가 설립되게 된 게 바로 이 PJ 메탈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포스코 엠텍의 주요 산업은 알루미늄 탈산 및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그 철강 제품을 포장 작업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뭐 해외 광산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뭐 도시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금속 재활용 분야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간 게 바로 리튬 호수 관련된 얘기였죠. 아르헨티나 쪽에. PJ메탈은 주요 산업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 그 다음에 알루미늄 빌렛 제조를 하는데 알루미늄 빌렛은 알루미늄을 가공하기 전에 알루미늄 원료를 가공을 해서 알루미늄을 어떤 형태가 아니라 쓸 수 있게끔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걸 알루미늄 빌렛이라고 하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알루미늄 탈산제인데 그럼 이 탈산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알루미늄 탈산제를 얘기를 하려면 철강 제조 과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철강 제조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쉽게 보면은 철광석, 철 성분이 있는 돌을 갖다가 다 녹여버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을 바꿔야 되는데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는 잡순물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강 과정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 탈산, 산소를 없애준다라고 하는데 화학적으로 이름도 있어요. 테르미트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한 철은 녹였어도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물도 많고 산화도 돼 있고 근데 여기 알루미늄이랑 같이 넣고 가공을 하면 알루미늄이 산소를 다 데려가서 순수한 철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좀 더 품질이 좋은 혹은 다른 성분을 섞어서 더 고급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작업을 하는 이 알루미늄 이걸 산소를 뺏어오기 때문에 알루미늄 탈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를 떼내기 위해서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만드는 건 알루미늄 가공인데 전방산업이 철강산업이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무슨 뭐 합판 이거랑은 또 다른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회사 위치가 포스코 엠텍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포스코 계열사 이전에도 포항이 제철소 바로 앞에서 위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탈산제를 공급을 하고 있었고 이 PJ메탈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쓰는 탈산제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완전 어떻게 보면 역할이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간섭을 안 하고. 재밌는 게 이건 지금 포스코 엠텍 그 사업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시장 점유율을 포스코 엠텍과 PJ메탈 지금 이렇게 53대 47, 50대 50, 51대 48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포스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기재를 했다고 했어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PJ메탈 사업 보고서입니다. 똑같은 정보가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설명과 함께 순서만 바뀌어져 있죠. 지금 한마디로 시장 점유율은 포스코 기준으로만 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철강의 대부분 생산이 포스코 계열사에서 하고 있고요. 고로를 써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철강석을 녹여가면서까지 철강을 제조할 수 있는 데는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있긴 한데 거의 포스코의 비중이 훨씬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 공급하는 건 이 두 회사에서 거의 50대 50으로 완전히 포스코에는 두 회사의 독점이고 전체 시장에서는 완전히 과점이죠. 다른 영세업체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한 10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업체들이 규모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이 시장을 철수를 하거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10개 업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독과점으로 확실하는 업체들이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두 회사가 계약하는 형태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포스코 엠텍에서 계약한 형태죠. 6개월 단위로 그냥 통째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J메탈도 6개월 단위로 통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열사랑 똑같이 그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데, 포스코 엠텍도 처음 뿌리가 포스코 계열사였던 게 아니라 협력업체였다가 그 협력업체가 포스코의 계열사화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매출 비중을 좀 볼게요. 포스코 엠텍이랑 PJ메탈 보면은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탈산재의 비중은 같습니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엠텍이 약간 또 높았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말 그대로 광양이랑 포항의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별도 다른 사업인 거죠. 이 사업만 하는 거 아니니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제품 포장이라고 했는데, 포스코 포항과 광양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의 포장을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PJ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탈산제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실제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매출은 물론 포스코 엠텍이 2배 정도 크긴 한데, 주요 산업이 이제 탈산재 쪽에서는 거의 이제 같은 매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시총이랑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매출은 분명히 2배 차이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여기가 포스코 엠텍이 2,500억, 2,600억이고 PJ메탈이 1,300억 정도.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가 좀 안 되죠. 한마디로 작년에는 PJ메탈이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 좋았다라는 얘기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두 회사 다 상한가를 한 번씩 맞았으니까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반인데 시가총액은 4분의 1. PJ메탈이 퍼로만 봐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어요. 동일업종 퍼 이거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포스코 엠텍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배당금이나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더 낮지는 않은데, PJ메탈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요, 비교적. 주가 대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어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잘 두면은 그냥 둬도 그러니까 주가만 막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은행이자 이상은 보장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배당 성향이 심지어는 2019년도에는 100%가 넘었어요. 120% 가까이 됐는데, 이 지금 시가 배당률 5%는 배당 잘 준다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차나 뭐 이쪽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삼성도 여기까지 되지 않아요. 2%, 3% 정도면은 굉장히 좀 넉넉하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배당률이 5%가 넘어가요. 이게 추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까지는 두 회사가 굉장히 좀 성향이 비슷했거든요. 이게 포스코 엠텍이 계열사가 되면서 포장업 을 많이 가져가서 고매출이 좀 컸을 뿐인데, 일단 포스코는 뭐 회사 자체가 개인 회사는 아니니까요. 주식회사니까 포스코가 반, 그 다음에 일반 주주가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가. 근데 이 PJ메탈은 계열사인 같은 그룹사인 풍천비철, 그 다음 PJ캠텍이
반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송동춘이라는 대주주님께서 14.27%의 창업자, 이쪽 PJ그룹, 풍정그룹 창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계시고, 일반 주주들 상장된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4%가 3분의 1 좀 넘는 거죠. 그런데 풍전비철의 주식 96%, 그 다음에 PJ캠텍이 주식 100%를 우리 그 대주주님인 송동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주식이 64.18%를 소유하고 계시고, 약간의 주식을 가족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회사에서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한마디로 어차피 대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보면 이게 포스코엠텍의 근 10년, 11년간의 주가입니다. 예, 굉장히 등락폭이랑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변동이 크죠. 근데 PJ메탈 같은 경우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는 변동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석을 좀 하거나 한간에서는 우리 대주주님께서 워낙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가 자체보다는 배당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식을 본인이 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 두 업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알루미늄 탈산재 점유율이 50대 50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절대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봤을 때도 포스코가 작은 회사는 아니니까 그거는 낮은 비율 아니에요. 그리고 알루미늄 업체지만 가장 큰 매출이 철강에서 나와요. 두 업체 다. 철강에 납품하고 철강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고, PJ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매출 비율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렛보다는 탈산재 쪽이 더 큽니다. 다른 알루미늄 업체랑은 좀 다르게 철강 산업이 좋을 때 더 좋아지는 알루미늄 업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주의 구성상 PJ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그러기도 했지만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좀 배당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이 언제까지 오르기만은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철강이 좀 시장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 저 키시우드 언니께서 그런 예측을 하셨는데 실적은 남아 있잖아요. 올해 경기 좋았던 거, 그러니까 철강 경기 좋았던 거. 연말에 주가를 좀 유심히 보고 배당을 타겟으로 연구를 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철강업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단순히 종목 관점이나 뭐 당장의 수익보다도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큰 그림으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하고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혹시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 있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